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 29일과 30일 양일간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시간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좀 기온이 좀 떨어지면 지난 시간에도 뭐 지난주 또 셋째 주부터 제가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에 제가 예상을 좀 현장에서 좀 많이 바꿨죠.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뭐 예를 들어서 흑청 이런 것들, 선행을 못 가더라도 선두권에서 버티는 경우가 있고, 또 지난주처럼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 그런 마필들을 좀 찾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잘 연결이 안 됐죠. 고배당을 좀 많이 놓쳤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어차피 이제 흐름을 뭐 현장에서 좀 찾아야 되는데, 비가 왔고 지금 오고 있고요. 글쎄요, 뭐 기온이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다음에 양일간 각 3개 경주씩입니다. 3개 경주씩이고 좀 경주 가면서 토요일달 그 날짜마다 맞춰서 제가 경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고배당을 찾는 데는 한 몇 가지 이유가 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뭐 신마들 중에서는 능력 검사에서 숨겨져 있는 말, 그런 말들을 좀 찾는 게 신마들 쪽에서는 그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마필들은 능력이 있었으나 이제 부상을 당해서 언제 좋아지느냐. 오늘 그런 말이 이제 일요일자에 지금 하나 나온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좀 찾겠고요. 아니면 또 그 편성, 매번 센 편성에 가서 뛴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지 않습니까? 능력은 센데 꼴찌만 왔어요. 근데 그 편성에 가서 맞아 떨어지는 마필들 있지 않습니까? 고배당을 찾는 어떤 그런 요인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돼서 고배당을 좀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그날 흐름에 좀 맞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먼저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성적이 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마지막 주답게 좀 혼전 양상이에요. 거의 다 혼전 편성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공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랑프리를 다음 달에 그랑프리가 있고, 이번 주에는 오픈 경주로 치러지는 브리더스컵 2세마들, 그러니까 부산에서 지금 5마리 올라와 있고 서울에서 이제 나머지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그건 경주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토요일 첫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경주, 5경주, 9경주 3개 경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3경주, 5경주, 9경주 3개 경주 좀 같이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첫 경주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동안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들이 좀 나와 있는 경주인데, 마필이 나와 있는 경주인데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국내산 6군 1200m입니다. 자, 통일대박이죠. 지금 계속 3차 올 때 햇빛 나와 오카방고 길 입장했을 때도 통일대박을 좀 추천드렸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사실은 그 편성이 세질 않았어요. 근데 다른 마필들은 더 약한 편성을 뗐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일대박이 이번 편성에서는 입상의 한 자리는 좀 무난히 차지할 수 있다. 뒷심이 좀 없어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뒷심이 없는데, 리비어 혈통치고 이렇게 아직 어려서 그런지 뒷심이 없는 말이 좀 드문데, 얘는 좀 그러네요. 좀 더 힘이 차봐야 되겠고요. 아직 2살짜리입니다. 후차권에서는 뭐 이제 기습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플라잉 스톰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블랙우먼 정도요. 블랙우먼, 그다음에 10만 야오 스카이 캣이 있는데, 아직은 조금 완벽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1200을 다 소화시킬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경주는 그렇게 쉬운 경주가 아닙니다. 일단 통일대박도 그동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뛴 걸음은 기록은 좋지만 전체적인 편성이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좋아야 된다. 근데 뭐 첫 경주기 때문에 흐름이 어떨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뭐 통일대박의 어떤 그 객관적인 액면은 좀 세지만 그렇게 믿음을 확 주는 마필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일단 뭐 언제죠? 목요일 날인가요? 월요일이네. 월요일 날 그 휴양마인 켄터키 갤로퍼라고 있죠. 소속주 1군 혼합 1군에 가 있는 금화필과 동반 스포를 하는데 보니까 저 이 코너까지 이번에는 잘 가더라고요. 직전까지는 라스에서 조금 무너졌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좀 표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뭐 통일대박을 위시로 해서 축을 해서 공략은 해볼 수 있지만 그마저도 이렇게 썩 좋은 메리트는 없다, 배당의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1경기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2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자, 10월 25일 날 뛰고 11월 1일 날 골망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김혜선 기수의 훈련은 너무 좀 센 편이죠. 근데 뭐 이번에는 뭐 적당히 뛰어다녔습니다. 적당히 뛰어다녔는데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뭐 그냥 딱 평균치의 훈련을 하고 나온 마필입니다. 승분전인데 아주 몸이 좀 유연해요. 약간 자세가 낮은 게 흠이라면 흠이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틀 브라운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마필이지만 일단 뭐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빅 브라운이라는 그 혈통의 마필들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성공한 마필이 없더라고요. 근데 등치도 있고요. 2살짜리 순말이고 아주 뭐 생김새나 이런 것들은 다른 형제마들보다는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유연성도 갖추 있고. 자, 비오바람입니다. 이렇게 세 마필이 지금 인기권인데 지금 이 비오바람이 지난번 훈련 패턴과 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조금 약하죠. 상당히 좀 약해졌습니다. 요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뭐 체중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마필은 없어요. 역시 이경주는 5번, 7번, 9번, 그 다음에 히트포인트, 리틀 브라운, 비오바람 이렇게 세 마필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경주는 한 방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키는 비오바람의 어떤 컨디션, 또 체중 이런 것들에게 좀 달려 있다. 일단 뭐 히트 포인트나 리틀 브라운이 지금 뭐 훈련이나 컨디션이나 모든 면이 지금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두 마필 위주로 공략을 하는데 배당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이 경기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10만은 어떤 잠재력, 어떤 능검에서의 걸음, 능력, 이런 것들이고요. 그 첫 번째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주 이제 그 8번 베스트 팽크가 그런 마필입니다. 좀 앞말이라 기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얘가 하는 짓, 조교 때나 능검에서 하는 짓을 보면 뛸 말이에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한 달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3주 전인 것 같네요. 11월 첫째 주, 둘째 주니까요. 둘째 주에 제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그 2조의 킨 엠파이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인기 2위입니다.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베스트뱅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뛰고 나면 다음번에는 먹을 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조금 한 템포 빠르게 가는 건데 일단 뭐 베스트뱅크나 퀸엠파이어나 전부 다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베스트뱅크를 축으로 해서 한번 공략을 하겠습니다. 축으로 공략을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이 동촌 아티스트입니다. 얘가 언제 고세를 했죠? 완전히
예, 10월 13일 날 거세를 했어요. 10월 13일 날 거세를 하고 지금 8주 만에 나오는데 거세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전을 뛰었는데 얘가 실전에서 뭐 농땡이를 폈다. 뛰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거세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얘는 이 마필 자체의 체형에서 오는 단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매번 그렇게 좀 뭔가 결정타가 없었는데 물론 상대도 세게 만났습니다만은 8주 만에 나오고 거세했고 휴유증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여파, 그 다음에 말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래서 베스트뱅크가 더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졌죠. 그 다음에 일진설합니다. 그 소속주의 라온누사라고 지난번에 무슨 대상 경주죠? 거기 그 코스모스킹과 같이 뛰었던 그런 경주였었는데, 자, 이 일진설화가 제가 그 9월 27일 날 인기마였을 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날 뛰는 걸 보고 직전에는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사실 그때도 저한테는 믿음을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믿음을 확 주는 그런 컨디션인데 기수가 조금 약하네요. 거기다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1000m인데. 근데 말은 좋습니다. 버리고 가기는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주력할 수 있는 마필은 나이스굿입니다. 나이스앤굿인데, 자, 이 마필도 제가 어떤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 내리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상대도 상대지만 얘가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물론 얘도 체형에서 오는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여기엔 다른 마필들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걸리는 마필이 이 딱 당대 대물이에요. 얘가 근데 지금 5주 만에 충분히 쉬고 그 훈련에서 좀 세게 해갖고 또 세게 해갖고 나왔는데 월요일 날인가는 안으로 기대더라고요. 근데 목요일 날은 잘 가더라고요. 제가 좀 헷갈립니다.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좋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내리 3일은 좋아 보여야 되는데 좋았다 나빴다 그러면은 이게 훈련의 어떤 그 데미지일 수가 있거든요. 하루는 좋았던 게 그 다음날 나빠지면 전날 조교가 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 당대대물이 바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조교가 세면 안으로 기대고, 조교가 조금 약하고 그 다음날 되면 좀 괜찮고, 그래서 이 경주는 뭐 나이스앤굿 뛴 놈이 좀 낫겠지만, 한번 뛰어본 놈이 낫겠지만 그래도 베스트뱅크의 어떤 그 잠재력, 이걸 믿고 공략을 좀 하겠다. 모두와 보아도 뭐 이렇게 썩 그 좋은 컨디션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대 대물만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사천왕은 생김새는 좋지만 좀 뛰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이 약간 그 좀 뻣뻣한 감도 있고 칼칼하지만 뻣뻣해요. 이런 맛이 있고, 달려라 번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인기 거의 1위가 실시되는 이 동초나티를 자르기 때문에 공략이 가능하다. 배당을 내줄 수 있는 경주다. 자, 그래서 베스트뱅크의 어떤 컨디션을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3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역시 자, 이런 경주 같은 경우는 신마들이 많이 출전해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마필이 없어요. 뭐 로열스타도 뭐 지금 기록만 좋았지 조교 때 하는 그런 체형이나 걸음걸이라든가 이 몸놀림을 보면은 그렇게 믿음을 주는 마필은 아닙니다. 승승캐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로즈킨, 킹조이도 좀 덩치는 크지만 둔하고요. 모두 뒤에도 지금 이 컬러즈 플라잉인데 지난번에 뭐죠? 골드웨이브가 골드웨이브가 아니죠. 보죠. 아무튼 이 컬러즈 플라잉이 지금 내일 있을 일요일 날 있을 브리더스컵에 부산에서 올라온 라팔이 이 컬러즈 플라잉입니다. 그래서 좀 금화표를 제가 유심히 한번 이번에 뛰는 걸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좀 아직 이 컬러즈 플라잉의 혈통을 제가 어떤 평균치를 못 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고요.
잠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발심이 높아요. 성질은 있는데 칼칼한 맛은 있는데 뭐 단거리에서 필요한 거죠. 제가 그렇게 칼칼한 성격을 말씀을 드리는 건 단거리에서 그 정도 근성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거리가 길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것들을 마필의 어떤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엄지강호 그렇고요. 없어요. 다이아 축제가 지금 뭐 가장 어떤 경험에서 이런 경주는 좀 경험이 좀 많은 마필을 위주로 공략하는 게 좋은데 너무 뛴 게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50kg 부담 중량 뭐 조건은 다 좋습니다. 근데 역시 뛴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경주는 공략을 좀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로열스타를 완벽하게 뭐 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선행을 나설 수 있습니다. 쉽죠. 뛰기는 쉽습니다. 경주 전개는 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뒤를 맞출 수 있는 적중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군 암말 경주인데, 자, 퀸엠파이어가 여기 나오죠. 지난 경주엔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음악필 뛰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뭐 스타트를 뭐 그냥 평범하게 했습니다. 평범하게 했는데 중간에 모래를 맞고 나서 앞에 있는 말들하고 좀 이렇게 거리가 벌어져요. 거리가 벌어져서 앞에 한 6, 7마리를 보내놓고 그 사이에서 이제 좀 거리가 벌어지는데 라스트에서 얘 또 혼자 뛰어요. 역시 그런 것들이 어떤 모래 적응이 덜 돼 있고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은 있다라는 얘기죠. 뒷심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또 얘 혼자만 딱 눈에 띄어요. 근데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다른 예상가들이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뭐 지상 제일 해피 있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데뷔 전에 너무 기록이 좋고 마지막 그것도 따라가서 좀 경주를 펼쳤고 물론 외곽이지만 선두권 외곽이지만 따라가면서 경주를 펼쳤다는 것이 지상 제일 해피를 쉽게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뭐 글로벌 오크는 뭐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린 마필이라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가루다도 사실 내신 그래서 가루다를 좀 훈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좀 컨디션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뭐 그렇게 썩 변한 건 없어요. 조교 내용만 좋을 뿐이지 좀 컨디션이 뭐 확 좋아지고 이런 것은 눈에 띄질 않아요. 오히려 라쿤파 라시타인데 얘도 보면 발 쓰는 게 높아요. 그래서 좀 빨리 붙으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킴 엠파이어나 이 12번마 라쿤파 라시타랑 같이 거의 비슷한 선상에서 경주를 펼칠 거예요. 근데 지금 킴 엠파이어가 상당히 좋죠. 뒷심이 좋습니다. 근데 라쿤파 라시타는 라스트가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경주는 배당이 없어요. 직전에 왔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지상 제일 해피와 퀸 엠파이어 두 마필로. 근데 또 퀸 엠파이어가 좀 어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음을 주진 않아요. 또 지난번처럼 모래를 맞고 뒤로 갔다 다시 올라오면 만약에 하나 오전에 경주로가 가벼워서 앞에 있는 마필이 유리하다면 생각을 그때는 좀 바꾸셔야 돼요. 물론 뛰는 마필이긴 하지만 잠재력은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상을 확실하게 해준다는 그런 보장을 못한다는 얘기죠. 일단 뭐 앞 경주에서 취입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드시면 그런 흐름이라면 공략을 해도 그렇지 않다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자, 5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5군. 그냥 이런 경주는 그냥 건너뛰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 경주에서 스마트 타임과 보자른데 어떤 특별하게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3대 뭐죠?
그러니까 즉 어떤 그 변수, 3대 변수, 치소, 낙마, 강착, 이 세 가지만, 이게 세 가지가 3대 변수랍니다. 경주에 있어서 세 가지가 3대 변수라는데, 스마트 타임하고 보자래요. 제가 생각할 땐 1.5배를 안 넘을 것 같은데, 여기에 또 3차권도 사실은 믿을 말이 없어요. 뭐 대륙 강자요, 라스트에 좀 말은 좋아졌습니다만 지금 선행을 못 가죠. 선행을 좀 갔으면 싶은데, 안쪽 게이트만 유리하지 외곽에 있는 스마트 타임이나 보자르가 좀 세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뭐 여러 말씀을 드려야 소용이 없어요. 스마트 타임이 선행 가든 보자르가 선행 가든 얘네 둘을 빼고 공략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두 마필이 전부 다 어리기 때문에 선행을 못 나섰을 때는 불안하다라는 얘기죠. 두 마필이 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누가 선행을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경주는 고배당이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마필이 손잡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주, 그러니까 배당의 메리트도 없는데 굳이 고배당 말을 찾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냥 2시 40분이면 딱 출출할 때네요. 식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육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300m.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는 1700이나 1800이 없어졌어요. 코날 4개 도는 그 국내산 육군 편성이 없는데, 이 경주도 마찬가지죠. 대군항을 축으로 해서 이런 축이 서 있는 경주에서 두 방을 가가지고는 여러분들 결코 그건 배팅이 아니에요. 그냥 그럴 바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쉬시는 게 나아요. 두 방 가가지고 뭐 거기다가 뭐 막말로에게서 뭐 누구처럼 몇 천만 원 배팅을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배팅을 했어요. 2배짜리에다. 그럼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죠. 근데 소액으로 해가지고 뭐 두 방까지도 뭐 주력과 방어로 나누면 괜찮겠지만 세 방까지 넘어간다면 이거는 메리트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주력을 세게 가도 메리트가 없어요. 워낙 지금 대군항이라는 마필이 인기 1위에요. 근데 얘도 지금 2살짜리인데 뭘 믿고 하냐고요. 물론 능력이 있어요. 매니피 혈통이고 생김새도 잘 생겼고 뭐 뛰어다닐 때 보면 칙칙하게 뛰어다니고 다 좋습니다. 다 좋고요. 뭐 지난번에 뭐 따라가면서 또 취입이 됐다는 것도 일부러 이경주를 택해서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어리숙하잖아요. 어리숙한데 1300 나머지 마필이 없어요. KUL을 믿을 겁니까? 영암공주, 뭐 K파크요? 이것도 생김새 보니까 날쌘 마필이에요. 빌리브유 이거 뭐 뒤 지금 전혀 안 들어가고 있죠. 나나, 해피장수, 늘푸른 돌핀. 딱 하나 걸리는 게 조계산이에요. 조계산이 걸리는데 여기서 다른 마필을 어떻게 안 받치고 갈 수가 있냐고요. 만약에 안 받치고 가실 배짱이나 조계산의 확실한 뭐 정말 막말로 해서 소스를 듣거나 아니면 누가 조교로 정말 이건 된다라고 확신을 주지 않는 이상은 한 방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결과 딱 끝나고 나면 조계산이 들어와서 그래 그거밖에 없었는데 뛰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알고 시작을 하면 쉽죠. 근데 역시 이경주도 뭐 여러 방을 가서는 먹을 게 없다. 결론입니다. 7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4군 안말경주. 제가 이 종합지를 가져오는 곳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여태까지 공짜로 갖고 왔는데 주인이 바뀌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합지를 못 갖고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킨오브럭이 지금 인기가 몇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것만 자르고 공략을 한다면 이 경주는
두 방, 세 방 가도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키노브럭이 인기가 있다면 왜 자르느냐? 자, 얘가 지금까지 3번 3착, 2착, 2착으로 왔는데 얘가 띈 그 상대를 보세요. 사이버킹. 스마트는 선행을 갔어요. 선행. 얘는 선행 아니면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밖에 없는 애예요. 그 다음에 PK. 물론 이 뒤에 말들이 다 입상을 했지만 걔네들은 어린 마필이고, 근데 이 키노브럭이 지금 승군전에다가 조교를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거기다 컨디션도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이 키노브럭이 인기를 많이 차지한다면 요걸 잘라놓고 시작을 하는데, 뭐 여기 지금 스마트가 나왔는데 얘는 지금 여기서 선행 못 가요. 선행을 못 가죠. 뭐가 있나요? 럭셔리원도 있고, 뭐 포토시, 옥천지, 뭐 여걸천하 많아요. 이 스마트가 선행을 나설 때 보면 아주 강하게 추진을 해서 나갔어요. 이 나와서 발이 안 빨라요. 발이 안 빠르기 때문에 얘는 2번 게이트는 거의 죽음입니다. 죽음. 초원길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선행을 갔기 때문에 이겼고, 이번에는 선행을 못 가도 안 됩니다. 근데 결국엔 가도 안 됐어요. 자, 뺄 수 있죠. 1, 2, 3번을 다 빼고, 키스미도 마찬가지죠. 뭐 갑자기 지금 출전하려고 조교도 좀 덜 했고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뭐 킴포인트, 얘도 선행이죠. 얘가 지금 초원길이고 스마트고 뭐 다 죽여요. 얘가 있군요. 여걸차나 얘 둘이서 싹 죽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올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 취입이 되는 마필, 선입에서 취입이 되는 마필이 누구냐? 토, 금순이 엄지, 럭셔리윈, 이렇게 뭐 세 마필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겠죠. 동방의 새 아침이 조금 껄쩍지근하긴 한데, 거기까지 가서는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요. 오히려 이 동방의 새 아침은 지금 그 예상은 못해도 아마 현장에서 당일날 어느 정도는 팔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분산 배팅을 했을 땐 얘까지 가져가면 배당이 없지만, 자, 이 14번마 옥천지는 가져가면 배당이 있어요. 얘는 동방의 새 아침보다 인기 5손가락에는 안 들지만 동방의 새 아침보다는 좀 뒤로 밀리죠, 인기가. 자, 근데 이 14번마 옥천지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군항, 또 뭐더라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누구랑 동반을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얘 자체는 고개가 높고 좀 뻣뻣해서 제가 매번 그냥 와도 오나보다, 와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고개가 높고 뻣뻣한데, 그러면 그때 다른 때 같으면 거의 힘들어 했어요. 그 다음에 짧은 순간은 스피드가 좋을지 몰라도 길게 가면 갈수록 얘가 많이 힘이 떨어졌던 마필인데, 오늘은 이번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순간부터 시작해서 길게 그 스피드가 이어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얘가 유리한 게 뭐냐면 킹포인트, 여걸차나 이런 마필들이 앞서 내가면 얘는 외곽으로 가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정도 컨디션이면 극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옥천지다. 뭐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되죠. 토, 금수염지, 럭셔리원. 근데 이 토 같은 경우도 발스닉이 높아가지고 지금 뭐 1100m까지 뛰어봤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냥 불안감은 있지만 빼기는 어려운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금수염지는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죠. 뭐 조교도 얼추 해놨고요. 럭셔리온도 마찬가지요. 최근에 이 마필이 지금 1300, 1400이면 이 정도 걸음이면 1200 정도는 따라가도 충분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킴포인트나 여걸천하에게 인기마들, 이렇게 안쪽에 있는 인기마들 싹 맡겨놓고 공략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8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4권 마필. 자, 이런 겁니다. 어떤 그 조교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죠. 조교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말이 조교가 안 되면 뭐
김옥성 기수나 김기배 기수, 특히 이 경험이 많은 그런 베테랑 기수들을 보면은 자기 소속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교를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그 기수가 했든 관리사가 했든 누가 했든 간에 조교가 여태까지 조교가 안 됐다면 어떤 그 조금 조교를 할 줄 아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런 그 기수를 불러다가 조교를 시켜요. 근데 그게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예전에 청해산 같은 경우에 이성일 기수가 1군에 딱 올라갔는데 이마필이 주행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매번 이 관리사들이 낙마를 합니다. 7조 이제 박진호 조교사가 갖고 있을 때 이게 박진호 조교사가 은퇴를 하면서 42조 김명국 조교사내로 가요. 막 가기 전에 이제 이성일 기수가 탔죠. 42조를 가서도 이성일 기수가 조교를 합니다. 근데 이성일 기수가 처음에 기승했을 때 역시 그 말이 습관처럼 가다가 섰어요. 서가지고 기수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성일 기수가 그걸 잡아냈습니다. 주행 거부하는 것을. 근데 이제 그런 것은 극단적인 예고, 이 초이스 캠프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아니죠. 이마필은 보면은 뭐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 조교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김옥순 기수가 지금 3번을 기승을 했고 처음에 9월 달인가요? 9월 21일 날 그 기승했을 때는 거의 마무리만 조금 그 조교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마필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다음 경주부터 뭐죠? 기승을 하고 자기가 직접 조교를 하고 직접 기승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뛸 것이다. 얘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예요? 힘. 결국 취입이죠, 취입. 근데 그동안 이제 김옥성 기수가 처음 타보고 금화필에 필요한 게 뭔지 잘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에도 역시 조교 패턴을 또 바꿨어요. 바꿨는데 제가 또 그래서 여러분들과 추천드렸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저 같아도 그래요. 배희준 조교사가 만약에 조교사가 시켰다면 김옥성 기수에게 신뢰를 했다면 그게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 마필은 어떤 그 사람 손에 기승자의 손에 꽉 익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쯤 익었을 때라는 얘기죠. 물론 이 마필이 갖고 있는 순발력은 없습니다. 그냥 취입을 기대하는 건데 이 경주 자체가 사실 보세요. 뮤들 마필이 누가 있어요? 라운누사, 야오션샤인입니다. 이런 마필들, 머치모아 이렇게 안쪽에 있는 이 세 마필인데 나머지 바깥으로는 말이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진 화랑이요? 일진마루? 그게 언제 나오죠? 일진설화요. 참 일진설화. 근데 이 라온누사가 일진설화 뭐 여러 차례 병합 조교를 했습니다만은 한 번도 매를 안 맞은 날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이 코너에 가서 퍼졌어요. 목요일 날인가요? 어제죠. 어제 퍼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마필이 지금 뭔가 지금 안 좋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야오샨샤인이 있는데 지금 세 번이죠. 거리가 늘면서 1200, 1000m, 1200, 1300을 모두 따라가면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호크잉의 혈통인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전에는 조금 약하게 보자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따라가면서 이겼어요. 물론 상대는 세지 않았습니다. 금천지가 날라올 정도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센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거리 늘었고요. 블랙파로스 그렇고 머치모아. 자 머치모아도 매번 그렇죠. 뭔가 조금 결정타가 거리가 늘면 좀 부족해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1300에서 입상을 했지만 1300에 1400에서는 조금 약한 감이 있어요. 결정타가 안 나와요. 그렇다면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이 초이스 캠프예요. 초이스 캠프고 그 다음에가 금각입니다. 금각이. 그러니까 이 경주는 결국 앞에 있는 나온우사가 경주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입니다. 라온누사가 선행을 간다면 예를 들어서 간다면 빨리 갈 것이냐? 결코 빨리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1200m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14마리지만 다 4코너에 보면 뭉칠 수 있다는 얘기죠. 직선에서 이 경주는 직선에서 이 모든 게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취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이스 캠프를 저도 고집이 있습니다. 2번 했는데 뭐 배희준 조교사만 고집이 있는 게 아니고 저도 한번 더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 금각이는 이 편성이에요. 편성의 운인데
직전에는 이제 3번 게이트였었고 오늘은 좀 외곽으로 밀려 있는 게 불안하지만 꺾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경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온 누사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야오션샤이나 라온 누사 뭐 컨디션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어느 쪽에다가 조금 더 주력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구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400m. 자, 슈퍼셔프와 타피포인트 역시 인기마 경주죠.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도 이 월말이라 혼전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뭐 부동방향이라든가 샌드서핑이라든가 샌드위치 이런 마필들이 다 조교를 잘 해갖고 나왔어요. 근데 이 슈퍼셔프라든가 타피포인트는 지금 2살짜리라는 겁니다. 2살짜리. 물론 타피포인트 1700도 뛰고 그랬는데 무슨 2살짜리가 뭔 상관이냐 그러겠지만 그동안에 어떤 그 뭐랄까요 뭐 이 4살이나 5살짜리들이 보면 딱 요 계절에 반짝하는 컨디션이 나와요. 그야말로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지금 계절이 아주 가을도 아니고 그렇다고 겨울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하긴 한데 이 날씨가 그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지금 컨디션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부동명왕이라든가 샌드서핑, 샌드위치 이런 마필들이 조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경험에서 앞서기 때문에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일단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슈퍼셔프와 타피포인트지만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는데 슈퍼셔프와 타피포인트가 그렇다고 해서 배당이 나와준다면은 모험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배당도 없는 데다가 좀 그래요. 좀 위험성을 갖고 좀 배팅을 하기는 그렇게 쉬운 경주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10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11경주입니다. 1800m. 이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배당을 내줄 수가 있는데, 자, 이 8분만 무적 황제입니다. 뭐, 액면상으로는 얘가 인기마죠. 소통시대와 같이 인기마인데, 지금 공백기가 좀 너무 길죠. 8월 달에 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공백기가 그렇게 지금 그 무적 황제가 지금 13주 만에 나오는데 13주 만에 나왔다면 뭐 한 3, 4주 이상은 그러니까 평균 2주 훈련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 3주나 많게는 4주 정도 뭐 이렇게 좀 훈련을 해야 그 13주의 공백을 메꿀 수가 있는데 메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양쪽 발목에다가 반델스라 그러죠. 붕대를 감고 다니는데 어제 보니까 약간 그 걸음이 부자연스러워요. 파행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월요일 날인가 한번 습보를 하는데 예전만큼의 그런 스피드도 아닌 것 같고 느낌상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와줄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연주대건 승군전이죠. 그 다음에 누리왕이 지금 컨디션이 누리왕이 만약에 1400이었으면 제가 뭐 유일하게 좀 이 말도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복귀한 말이 한 손가락 아래 꼽을 정도 되는데 이 누리왕도 복귀를 했습니다. 왜냐면 직전에 조교가 잘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400인데 나오자마자 붙들고 취입을 시도했어요. 근데 거리가 늘었습니다. 검증이 안 돼 있어요. 1400까지밖에 안 뛰어본 마필이기 때문에 좀 그게 좀 걸려요. 만약에 1400 같았으면 제가 거품을 물었을 겁니다. 나머지 마필은 안 되죠. 노돈스카이 선행 가야 된다는 보장이 안 되고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액면 그대로 갈 것이냐. 여러분들도 배당판 보시면 아실 거예요. 5번 소통시대와 8번 무적황제 번쩍번쩍 들어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배당판을 쳐다보시는 것보다는 뭐 좀 귀찮으시더라도 예시장 가서 무적황제의 어떤 컨디션 만약에 자리에 앉아서
무적항제 체중부터 체크를 하십시오. 전경주에 체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체중이 불었어요. 그럼 가서 컨디션 보고 체중이 안 불었다. 그냥 정상적으로 맞춰갖고 나왔다. 그러면 안 내려가셔도 돼요. 예시양 나갈 때, 그러니까 윤승할 때 그때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무적황제 공백기를 얼만큼 적응하느냐, 감각이 살아나느냐, 이게 관건이다.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1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찬가지죠. 뭐 케이어 샌딩, 위닝 앤디, 운검 이렇게 이제 뭐 세마필로 좀 압축을 할 수 있는데, 자, 위닝 앤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죠. 1군까지 무난히 갈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약간 그 파인기 때문에 그렇다. 뭐 지난번에 제가 하트로이를 예를 들었죠. 이쿠야스 기수가 조교를 실패했을 때, 입상에 실패했을 때 조교를 세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엔 조교를 약하게 했기 때문에 예상가나 예상지들이 예상을 좀 내려놨습니다. 약하게 봤어요. 그전에는 조교를 세게 했을 때는 세게 봤다가 조교를 약하게 하니까 약하게 봤어요. 근데 하트로이는 제가 말씀을 드렸자면 왼쪽 뒷다리가 항상 부자연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세게 조교를 하면 실전에서 그 여파가 배로 나와요.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조교를 약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무리를 안 준 거죠. 뒷다리에 무리를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가 아픈데 운동 세게 맨날 뛰어다닌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막상 실전에 가서 어떤 경기에 가서는 그 여파가 커진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위닝핸드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그걸 이쿠야스 기수가 참 여우 같은 기수죠. 빨리 캐치를 해냈어요. 이번에도 조교를 약하게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난번에 케이어 샌딩에게 졌지만 이 케이어 샌딩이나 온건보다는 저는 이 위닝핸드를 더 잠재력 측면에서는 더 세게 봅니다. 근데 그게 언제 나오느냐가 관건인데 뭐 이제 3살짜리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 이제 케이어 샌딩 같은 경우는 참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조교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보이는 것만 해도 스포가 8번이에요. 이런 마필들은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마방하고 좀 다른 게 있긴 해요. 이 20조 마방은 그렇게 조교를 세게 해도 체중이 불어서 나오죠. 불어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조교를 세게 했을 땐 불어 나와야 되는데 가끔 보면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좀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좋겠고요. 뭐 운검이 어떤 단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서승훈 기수가 조교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채측을 자꾸 오른쪽 눈에 비춰주고 해요. 근데 제가 임마필은 뭐죠? 복귀를 안 해서 그런지 외곽 사행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기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케이어 샌딩, 위닝핸디, 운검 뭐 어느 정도 제에게 감 잡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1900m고 힘 좋은 마필들이죠. 위닝핸디와 운검은 힘이 좋은 마필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경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11월 29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일요일자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다음 일요일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